얘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너가 먼저 계산하고 있어라. 어, 어머니. 그런데 제 카드 한도가, 저번에 너 돈 준다고 해놓고 안 줬잖아. 8만 원. 오늘은 당연히 너가 낼 줄 알았지. 그게, 아, 설마 또 나한테 계산하라고 할 건 아니지? 어머니, 계산원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기다리고 있잖아. 너가 빨리 계산하면 되겠네. 너 돈 있잖아.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 어머니. 카드는? 카드도 없어? 있긴 한데, 한도가, 한도? 그럼 지난번에 나한테 왜 돈 준다고 했어? 8만 원 아직도 안 줬잖아. 어머니, 목소리 좀, 뭐? 내가 목소리가 커. 돈 안 갚아놓고 또 내가 계산하라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김지숙입니다. 결혼한 지 35년 된 아들이 하나 있고 며느리와는 7년 전부터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평판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장을 보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마트 장 보러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그럼 같이 가자.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런데 마트에 도착해서 장을 보는데 며느리가 이것저것 자꾸 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한번 사볼까요? 그래, 좋은 것 같네. 다 말아. 그때는 가족이 다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5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이 나온 거예요. 총 13만 2천 원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잠시만요. 차에 장바구니 있어요. 가서 가져올게요. 계산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계산원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은 쳐다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카드로 할게요. 그때 정말 속이 끓었습니다. 5만 원 예산으로 온 건데 13만 원을 계산하게 되다니. 며느리는 한참 후에야 나타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장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어요. 아, 그래? 나는 벌써 계산 다 했다. 어머니가 계산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돈을 나중에 주면 되지.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꼭 드릴게요.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며느리가 산 물건 값 빼고 제가 산 것만 5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는 겉으로는 정말 착하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이런 식으로 말은 정말 예쁘게 하면서도 우리 집 냉장고에서 좋은 것들을 슬쩍슬쩍 가져가곤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명절 때 정말 화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 가족을 위해 따로 준비해둔 한우 세트가 있었어요. 딸이 임신 중이라 몸에 좋은 걸 먹여주고 싶어서 비싼 돈 주고 산 거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는 어머니, 이거 한우 세트예요? 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응, 딸이 임신해서 몸에 좋은 걸 좀 사뒀어.
어머니, 이 한우 세트 저희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딸이 임신해서 사둔 거라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달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그 순간 거절하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조금 나눠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결국 한우 세트 대부분을 며느리가 가져갔고 딸을 위해 남은 건 국거리용 잡고기뿐이었어요. 그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며느리한테 화도 났었죠. 그런데 동네에서는 며느리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통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씨, 며느리 정말 착하시네요. 어제도 인사 정말 정중하게 하던데요. 그러게요.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김 씨가 복 받으셨네요. 그런 며느리도 있고.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복잡했어요. 남들 앞에서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근데 저만 알고 있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어머니, 저희 또 같이 마트 가요. 오늘 세일 많이 한다고 하던데 같이 가서 장 보면 어떨까요? 속으로는 또 나한테 계산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정말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게 만들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마트에 도착해서 장을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얘야, 이거 봐봐. 올리브유 1+1이래. 어머니, 올리브유요? 그래. 집에 올리브유 떨어져 가는데 딱 좋네. 이거 담아줘. 네, 어머니. 그 다음에는 커피 코너로 가서 얘야, 집에 커피도 다 떨어졌던데 오늘 세일하는구나. 이것도 담아줘. 어머니, 이거 좀 비싸지 않나요? 비싸긴. 지금 세일해서 엄청 싸진 거야. 우리 딸이 이거 좋아해. 며느리는 영문도 모르고 제가 시키는 대로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담게 만들었죠. 얘야, 고기도 사자. 딸 가족이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거든. 어머니, 고기요? 어떤 고기요? 불고기용으로 좋은 걸로 사자. 그리고 갈비도 좀 사고. 갈비까지요? 그래. 딸 가족이 고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전 재료도 사야지. 명절은 아니지만 온 가족이 모이면 저는 해줘야지.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담게 만들었죠. 얘야, 과일도 사자. 딸 아이가 사과 좋아하거든. 그리고 배도 사고, 포도도 사자. 어머니,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많이. 딸 가족이 오는데 이 정도는 사야지. 그리고 세일하잖아. 이럴 때 사놓으면 좋지. 카트가 점점 가득 찼어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계산대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한 수 두겠다. 계산대 앞에 도착했는데 카트가 정말 가득 찼어요. 며느리 얼굴을 보니 이미 계산 금액을 걱정하고 있는 게 보였죠.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계산대에 물건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제가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카드도 꺼내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얘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너가 먼저 계산하고 있어라. 어머니. 그런데 제 카드가 지금, 뭐? 카드가 왜? 아니, 그게, 저번에 너 돈 준다고 해놓고 안 줬잖아. 8만 원. 오늘은 당연히 너가 낼 줄 알았지.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그런데 오늘 물건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뭐? 너가 담은 거잖아. 제가 담긴 했지만, 그러면 너가 계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계산원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뒤에 줄 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표정이었죠. 어머니, 계산원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 기다리고 있잖아. 너가 빨리 계산하면 되겠네. 너 돈 있잖아. 제가 정말 지금 현금이 없어서 카드는? 카드도 없어? 있긴 한데, 한도가, 한도? 그럼 지난번에 나한테 왜 돈 준다고 했어? 8만 원 아직도 안 줬잖아. 며느리가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목소리 좀, 뭐? 내가 목소리가 커? 돈 안 갚아놓고 또 내가 계산하라고? 결국 계산원분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카드 결제 도와드릴까요?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카드를 꺼냈어요. 네, 카드로 할게요. 총 12만 8천 원입니다. 며느리가 카드를 계산기에 댔는데 정말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제맛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카드 승인되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좀 많이 샀네요. 그래, 딸 가족 오니까 이 정도는 사야지. 네, 주차장으로 가면서 며느리가 계속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이것저것 수다스럽게 말하는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죠. 자, 안 분위기도 어색했고요. 어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응, 고마워. 집에 도착해서 짐을 들고 내리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보통은 집에 들러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제안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연락이 왔는데 그 일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연락이 안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지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뭔가 계산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밥 먹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지켜봤죠.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며느리 생일 당일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인데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 그래? 오늘 생일이구나. 그런데 나 오늘 좀 바빠서.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미안하다. 다음에 시간 될 때 밥 먹자.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사실 특별히 바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서지 않기로 한 거죠. 며느리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일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뭐 해드릴까 물어보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생일 아침에 택배가 왔어요. 김지숙님, 택배 왔습니다. 택배. 내가 주문한 게 있나? 받아보니 과일 선물이었어요. 사과, 배가 들어있는 과일 세트였죠. 카드를 보니 며느리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냥 택배로만 보낸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전화해서 어머니 생일인데 뭐 해드릴까요? 외식하실래요?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게 처리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좋았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예의만 지키는 거니까요. 며느리도 아마 그날 마트에서의 일로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뻔뻔하게 굴었는지 말이죠.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는데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커피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낼게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제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계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오늘 식사비 제가 낼게요. 그래,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내야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며느리가 이제는 식사 제한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어머니, 우리 점심 먹어요. 이랬는데 이제는 다르게 말해요.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드실까요? 바쁘시면 괜찮아요. 그래, 같이 먹자. 예전 며느리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제가 시간 내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도 제 시간과 제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끔 일부러 거절했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어머니. 예전 같으면 어머니, 친구들이랑 약속을 미루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올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어머니, 이거 맛있겠네요. 하면서 슬쩍슬쩍 가져갔는데, 이제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어머니,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그럼, 마셔도 되지. 감사해요. 물 한 잔 달라고 허락받고 마시는 며느리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주인처럼 굴더니 이제는 정말 손님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때 마트에서 제가 좀 그랬죠? 그때, 언제? 계산하실 때요. 제가 좀 뻔뻔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다니 이땐 정말 놀랐어요. 그래? 잘 알고 있네.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저는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며느리도 깨달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정말 편해졌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는 지키면서 지내니까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아들한테는 별 말 안 했어요. 굳이 며느리 험담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요. 아들이 한번 물어보기는 했어요. 엄마, 요즘 와이프랑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지.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너는 네 일이나 잘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네, 알겠어요. 며느리도 아마 아들한테는 별 말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창피할 테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된 거죠.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이 또 생겼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마트 같이 가실래요? 또 마트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마트, 왜 또 가려고? 아, 그냥 장 볼 게 있어서요. 어머니 필요한 거 없으시면 같이 안 가셔도 돼요. 말투부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가볼까? 정말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기 물건만 담고 제가 뭔가 보고 있으면 물어봐요. 어머니, 그거 사실 거예요? 응, 집에 떨어져 가네. 그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그냥 제 카트에 담았을 텐데, 이제는 자기 카트에 따로 담더라고요. 완전히 구분해서요. 계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 따로 계산할게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자기 물건 먼저 계산하고 저는 제 물건 따로 계산했어요. 각자 자기 카드로요.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어머니, 계산 끝나셨어요? 응, 끝났어. 그럼 가실까요? 이렇게 많은 며느리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계산 말이에요. 각자 자기 것만 계산하는 거요. 그래, 그게 좋겠다. 네. 그럼 서로 부담도 없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서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그 후로는 정말 편해졌어요. 가끔 같이 나가더라도 각자 자기 몫은 자기가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이제는 제 앞에서 가식적으로 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되 예의는 지키는 거죠. 어머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고 편하게 지내요. 예전처럼 과도하게 살갑게 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날 마트에서 산 식재료들 있잖아요. 저는 딸 가족이 온다고 해서 산 거였는데 정작 딸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엄마,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 그래, 괜찮아. 언제든지 와. 응, 다음에 꼭 갈게.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딸한테 보내주기로 했어요. 딸아, 엄마가 장 많이 봐놨는데 가져가라.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냥 세일해서 샀어. 너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나눠서 가져가. 딸이 와서 음식들을 나눠 가져갔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고기, 과일, 각종 재료들. 딸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거 다 언제 산 거야? 언니랑 같이 샀어? 응, 며느리랑 같이 샀지. 와, 언니가 이거 다 계산했어? 저는 그냥 웃었어요. 딸한테 자세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됐어. 언니 대단하다. 이런 거 계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딸이 음식 가져가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남아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자기 돈으로 계산했지만 그 음식들이 결국 가족들한테 돌아갔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도 뭔가 배운 게 있을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마트에서의 일이 정말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며느리도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죠. 요즘 며느리와의 관계는 정말 편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의는 지키고 각자 자기 몫은 자기가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그럼 제가 좋은 카페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제가 낼게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이제 자기가 먼저 계산하겠다고 하고 저도 편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고 말이에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이나 인척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적당한 선긋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며느리와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의 용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